안녕하세요. 박 교수입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 신고 중에 모둠체험 신고와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오늘은 모둠체험 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 모둠체험 안내자로서 2023년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소득을 합산을 해서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모둠체험 신고를 하는 경우 꼭 관련 세액을 재계산을 해서 국세청에서 처음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또는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 낸 신고와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계산을 한 세액을 비교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제 지인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모둠체험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일부 절세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렇지 않겠지 하고 그냥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기에 기존 연말정산 등에서 혹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재계산해 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인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니 올해에도 이 연말정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환급을 올해는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재계산을 해 보셔서 절세나 또는 더 나아가서 환급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매년 여러분들의 케이스에 따라서 이 누락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우선 재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가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글 등을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제일 앞 페이지 화면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시는 것도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기를 선택을 하시면 화면에 다음과 같은 안내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신고하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 따라서는 화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와 같이 납부할 세액은 얼마입니다라고 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실제 지인의 사례인데 이 부분을 실제 제가 캡처한 부분인데 금액은 약간 숨기긴 했습니다만 지인이 그대로 이 재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를 하면 약 기존에 냈던 세금에서 약 120만 원을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신고를 하면 120만 원을 납부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와 같이 다시 검토해 보니 올해는 작년과 다른 이유로 납부액을 대폭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세 또는 세액이 감소되는 그리고 절세 또는 세액이 감소되는 원인은 각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을 해서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정기 신고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본 사항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 작성하기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기존에 이미 신고하신 분이 있으면 신고서 불러오기를 선택을 하고 기본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항목에 이런
것을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납세자 기본 정보를 조회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휴대전화라든지 또는 주소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입력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주 구분, 뭐 내외국인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고 입력이 다 되면 저장한 후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자료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혹시 더 필요하신 부분들은 홈택스라든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상한 부분이 발견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관련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러한 자료들이 상당히 자세하고 사례 등을 포함을 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상담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재확인해 보실 것을 특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한 자료가 그 관련 자료가 이미 국세청에 신고가 돼서 관련 자료를 여러분들이 클릭으로 간편하게 불러올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누락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모둠체험 신고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소득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이러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국세청에서 기계산된 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에 대해서 별도로 입력하거나 또는 기존 연말정산 자료에서를 재확인을 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도 꼭 재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의 주황색 버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를 불러오기를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해당 금액이 불러오게 되고요. 그를 그 2023년도 전체 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해서 재계산 및 확인을 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일부 누락된 경우가 발견되어 절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는 제가 그 출처에서도 밝혔습니다만 국세청 모둠체험 신고 자료 책자를 붙였기 때문에 실제 화면하고는 약간 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부 다를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큰 부분에선 다 동일하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기부금 명세서, 보장성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 요즘 대부분 잘 됩니다만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또는 그 기존에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환급이 발생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게 종합소득과 같이 연계가 돼서 그 세액을 다시 계산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그 환급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를 가끔 고의는 아닙니다만 그 상대적으로 신경 안 쓰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환급을 받으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타당했습니다만 이렇게 종합소득 신고를 하심에 있어서는 다른 소득 그리고 다른 소득과 관련해서 기납부한 세액이 있기 때문에 이럴 거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그 누락되거나 빠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추가적으로 절세 또는 환급을 받으실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그 제대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셨으면요. 그리고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도 꼭 여러분들의 그 기존 납부한 세액과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연말정산이라든지 또는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아니 그 기타 소득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 원천징수를 로 당해서 이미 기납부한 세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액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계산한 세액과 그리고 모둠체험 신고서상의 세액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재계산한 세액이 신고서상 세액보다 작으면 수정한 신고서를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는 작업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올해 지인것을 검토하다 보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존 연말정산 시 누락된 세액공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수정을 해서 환급세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나오는 요 마지막에 저희 이제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약 23만 원 정도 금액을 환급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사례고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제가 그 보여드린 것처럼 그대로 이분이 그 재계산하지 해 보지 않고 세액을 납부했으면 120만 원을 납부를 했어야 됩니다. 따라서 120만 원하고 이 23만 원을 합치면 대략 한 145만 원이나 150만 원 정도 절세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실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다시 한번 전체적인 종합소득 관점에서 이 검토를 해 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의 환급 계좌 항목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확인된 이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요 화면은 그 국세청 그 신고 책자를 제가 갖다 놨기 때문에 금액은 다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네 20 몇만 원인데 왜 이건 90만 원이지? 예, 그 부분은 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이렇게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게 되면요. 접수 결과가 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쇄를 원하시면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서 인쇄를 하거나 또는 요즘에는 다 PDF로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그대로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증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는 아래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신 후에 납부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 내역 조회로 이동을 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 서류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게 그 법인세도 그렇습니다만 이 소득세도 지방소득세를 같이 납부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환급받을 경우에도 역시 같이 신고를 해 줘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고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원클릭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신고 이동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쉽게 하실 수가 있으니 꼭 이 부분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처리가 되면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확인하시고 환급인 경우에도 꼭 환급 신청 계좌에 여러분의 그 예금 주명 그리고 계좌번호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모둠 모두 채움 신고의 경우 꼭 관련세액을 재계산해서 모둠 채움 신고서의 세액과 비교를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 작년에 그 부분이 고쳐졌으니까 올해는 안 그렇겠지.'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과 방송할 하리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잊고 있다가 지인 거를 다시 한번 같이 해 보다가 올해도 이런 다른 케이스로 다른 원인으로 이렇게 절세나 환급받을 부분이 생겼네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그 같이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도 꼭 재계산을 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절세나 환급의 기회를 본의 아니게 놓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저도 바라고 여러분들도 꼭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방송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드림factory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